자, 3.1절 연휴를 알차게 3일 동안 쉬고 왔는데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3.1절을 통해가지고 7,000명이 공식적으로 7,000명이 넘는 우리 조상님들이 그 희생을 당하셨는데 인명피해가 있는 건데, 과연 이걸 우리가 단순한 공휴일로만 생각해서 될 일이냐,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 날은 경건한 마음으로 윤석열 그 3.1절 경축사는 개판일 줄을 알고 파면하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저는 아침 조조로 봤습니다. 파면. 그럼 좀 싸게 주나? 어? 싸게 주나? 싸게 조조 할인해서 조조 받나? 할인하면 한 4,000원 정도 싸거든요. 근데 그 딴 거보다 3.1절 아침은 뭔가 조금 특별하게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 느낌. 늦잠 쳐 자다가는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은 느낌적 느낌에 바로 눈 떠가지고 조조를 보고 방송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좌파 영화라 그래갖고 오히려 더 화가 나서 갔어요. 무슨 뭐 좌파만 애국가란 말이냐? 좌파만 독립운동했냐라고 생각하면서 가서 봤는데, 저는 거기서 보고, 야, 이 감독이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이것은 좌파 영화가 아니라 극일 영화다. 전 진짜 영화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 강추해드립니다. 꼭 보셔야 한다. 저는 그 안에 그 숨어있는 수없이 많은 메타포아들을 보면서, 메타포예요. 아주 대놓고 이 양반이 그 길을 이 안에다 심었구나. 이게 뭐 흔히 알려져 있는 대로 주인공 이름이다, 뭐 독립운동가다, 뭐 차량 번호 같은 게 있다 그러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그게 그냥 1차원적으로 보면은 왜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야기, 일본이 우리의 맥을 끊어놓기 위해서 철심을 박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정말 1차원적으로는 정말 그런 유형의 어떤 물리적 뭔가를 박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되게 상징적으로도 우리 민족의 정신에도 이것들이 이런 식의 철심을 많이 박아놔서 지금까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구나라는 걸 또 한번 느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지적받지 않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잘 그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제가 느낀 굉장히 큰 그 세 가지 테마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처음에 들어갈 때 일본 사람이냐고 스튜디오에서 물어보잖아. 근데 이제 김고은이 일본 말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이 일본 말을 할 줄 안다라는 전제가 필요해서 까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다 좀 지나니까 최민식 씨 그 딸이 독일 사람이랑 결혼한다. 네. 그걸 보니까 난 일본 사람이 아니지만 반성하는 독일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있는데 반성 없는 일본이랑은 못 간다라고 하는 그런 큰 뜻이 숨어 있는 그림이었다라는 걸 보게 되고요. 그 최민식 씨가 나레이션처럼 설명하는 그 가운데서는 어차피 땅은 우리가 이어받아서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치 우리가 왜 한민족으로서 지금의 통일을 해야 되고 국토를 수호해야 되고 우리 국가를 지켜야 되는가라는 거를 뭐 말해주는 하나의 어떤 그 주장 같아서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역시나 송 작가스러운 이 주술적인 면의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그게 핵심이니까. 그게 핵심이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일본어로 대답을 하는데 스튜어디스가 다시 일본어로 대답을 해요. 전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너 일본인이냐? 아니, 나 한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줬는데도 응대를 계속 일본어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소름이 끼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계속 일본어로 응대를 하지? 그래서 뭐 결론적인 얘기는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세 번째 이제 가장 제가 통쾌했던 것. 이것이 진짜 예언 영화로구나라고 본 게 뭐냐면,
그 일본,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돼? 잠깐 이게 스포라서 스포한다, 이제. 일본의 장수가 칼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칼이 말하자면 달걀. 불하고 연결돼 있는 칼이야. 그래서 그렇죠. 이 화와 금이 만나 있는 상태에서의 그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 장수란 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본 장수의 힘을 꺾어버리는 한국의 직관의 힘은 뭐냐면 목과 물이었다는 거지. 상극 대 상극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와 금은 윤석열과 김건희란 말이에요. 실제로 걔들이 오행해서. 김건희가 오행해서 김건희와 윤석열이 다 금에 사주고 같은 띠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화가 성할 때 힘을 받아요. 그 작년이 그 불의 기운이 강한 해였거든. 올해는요, 작년이죠. 그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불과 금을 무찌르는 대안이 이제 목과 나무와 물이었다는 거지. 젖은 나무. 그렇죠. 잠깐만, 이거 스폰데, 잠깐만, 이거. 그래서 그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는 거지. 나무. 네. 나무성을 가진 이씨성을 가진 용의 기운을 가진 이재명이 나무인 거예요. 거기에 수의 진짜? 기운이 보태지면 네. 올해가 수의 기운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의 기운이 보태지는 나무가 화의 기운으로 힘을 얻은 금을 물리치는 영화 아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과 올해의 어떤 운세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점에서 정말 박수를 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나는 수가 없는데. 그래, 저 많아요. 여기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목입니다. 저는 흙이라서요. 성도 송씨고 나무 목이 들어있는 데다가 그러네. 그 안에 제 그 사주팔째 5개가 목이거든요. MBTI도 두 분이 궁합이 제일 좋은데, 실제로 지금 찌유가 물이 많으니까, 되게 도움이 되네요. 따라서 올해 송작가 TV가 성함과 동시에 그러네요. 뭔가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하나의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찌유야, 넌 꼭 새우 옆에 붙어 있어야겠다. 그래야 돼요? 싫어? 그런 거예요? 네. 두 분이 중심을 잡아주시면 올해 우리 송작가 TV가 자, 잘 아무튼 되겠네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왔더니 네. 지진이 났더구만요.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지진이 또 올 건데 이틀 안에 네. 이번엔 일본의 남동부에서 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지바현. 딱 일본의 남동부 지바현에서 5번의 지진이 있었고요. 네. 최고 진도는 5.1까지 나왔습니다. 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송 작가가 지진 규모와 위치와 시간을 예언한 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다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송 작가가 걱정하고 있는 4월 26일 전후에 큰 지진이 정말 걱정스럽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것까지 맞으면 작가님 예언이 다 맞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런 예언은 전 세계에서 송 작가 TV만 할 수 있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많이 무슨 뭐 그런 재난에 대해서 그걸 갖다 그렇게 말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명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의 어떤 그 지구의 어떤 그 흐름과 운세 그리고 지각의 변동이 진짜 4월 26일 이후에 대지진 또는 지각 변동을 통해 갖고 지구의 어떤 지축이 변화될 수 있을 정도의 큰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지각 변동이 생긴다고 치면 늘 말씀드리지만 타나 스님이 예언하셨던 그 예언들이 사실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고 그와 관련한 통일에 대한 예언도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저, 주말에 이 방송 댓글을 보다가, 김어준보다 송작까지 이런 댓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것만큼은
정말 하나도 안 지우고 진짜 그대로 그냥 그 게시하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좋으세요? 좋다기보다도 뭐랄까 약간 자만추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기분이. 아니 그 사태를 초래하신 분이 이 국장님이시잖아요. 제가 잘못 설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관한 그런 게 아니고 영향력 관련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쪽은 2개에 200만 넘는 채널을, 100만 넘는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20만 조금 넘었잖아요. 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송 작가님 일단 잘못 알아들으시고. 그분들은 이제 MB 때부터 방송하신 분이고 네. 저는 좀 늦게 시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니, 이제 겨우 3년 네, 됐는데 댓글 보면서 내가 참 잘못했구나. 큰일 났다. 송 작가님 이거 보고 엄청 좋아하고 있겠구나. 네. 그 생각을 아무튼 했습니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보람찬 주말들을 네. 여러분하고 빨리 만나서 방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냈습니다. 자, 본방 들어가도록 할게요.